자, 폰트 관련 속성. 자, CSS도 HTML처럼 문장하고 문단 관련된 속성으로 구별이 돼요. CSS에서 문장 관련된 HTML 태그를 부르는 말은 인라인 요소고요. 문단과 관련된 요소를 부르는 말은 블록 요소예요. 블록 레벨. 그리고 이 블록 레벨 요소를 통칭 박스라고 합니다. CSS에서 문단을 나타내는 요소는요, 우리가 HTML에서 영역 나누는 요소랑 문단 요소를 따로 구별했었잖아요. 걔네들을 모두 합쳐서 블록 레벨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볼 거는 문장 요소, 즉 인라인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들이에요. 자, 글자 모양 관련 속성인데요. 이 글자 모양 관련 속성들은 문단이나 문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HTML한테 적용 가능해요. 자, 우선 폰트 패밀리. 글꼴의 이름을 쉼표로 구별해서 나열합니다. 자, 글꼴 이름에 공백이나 빼기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글꼴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야 되고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꼴, 두 번째 글꼴, 세 번째 글꼴 이렇게 개수 제한 없이 나열을 해요. 자, 그러면 개발자 PC가 아닌 접속자 P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지정된 글꼴이 그 접속자한테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접속자 PC를 기준으로 하는 글꼴이 명시돼 있어야 돼요. 접속자한테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보인다고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접속자 컴퓨터에 A 글꼴이 없으면 B를 찾고요. B가 없으면 C를 찾아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나눔 고딕, 굴림, 궁서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예요. 주로 픽셀 단위를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EM이라던가 REM 단위도 사용 가능해요. 폰트 스타일, 글자의 기울임 여부예요. 이탈릭이라고 명시하거나 노멀이라고 명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태그들이 폰트 스타일에 대해서 노멀 값을 기본 값으로 갖고 있어요. 기본 값이라는 의미는 굳이 명시하지 않으면 요 값이 적용된 것으로 인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폰트 웨이트, 글자 굵기입니다. 볼더, 볼드, 노멀, 라이트, 라이터. 자, 요건데 좀 더 그 디테일하게 할 때는 100에서 900 사이의 숫자 값을 100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400이 노멀에 해당해요. 그러면 총 9단계까지 설정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글꼴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폰트 패밀리에 명시한 글꼴이 이러한 그 굵기 체계를 지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글꼴은 400이 기본이고 500보다 크면은 무조건 그냥 중간 단기 굵게로만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700, 500, 400 이렇게 지원하는 글꼴들도 있고 글꼴마다 지원 체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려는 글꼴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칼라는 글자 색깔, 라인에이트는 한 줄의 높이입니다. 픽셀이랑 퍼센트 단위고요. 퍼센트 단위면은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요. 자, 폰트는 이 모든 특성들을 일괄 표현해요. 스타일, 웨이트, 사이즈, 슬래시, 라인에이트, 폰트 패밀리. 스타일, 웨이트, 라인에이트는 생략할 수 있고요. 스타일하고 웨이트는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EM 단위는 HTML에서 얘기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관련된 예제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한테 폰트 사이즈 40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 폰트 관련된 속성들은요, 어떤 태그한테 지정하면은 그 하위 요소들이 전부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div 태그들이 전부 폰트 관련 속성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글자 크기가 기본 40이 된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폰트 1한테 폰트 패밀리, 궁서체, 굴림체. 자, 지금 폰트 1의 글자 크기가 처음에 얼마라고요? 부모한테 부여받은 게 40이었죠. 얘는 기본 글자 크기가 40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EM단위라고 하면은 자기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100분율이에요. 그러니까 40을 기준으로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폰트 1은 조금 작게 궁서체가 되고요. 자, 폰트 2는 폰트 스타일 이탈릭, 기울인 꼴 되겠죠? 폰트 3는 폰트 웨이트 볼드, 굵게죠. 라이트, 티 안 나죠? 볼더. 자, 볼더랑 볼드랑 차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글꼴은 딱 볼드랑 노멀 두 개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라이네이트 80. 라이네이트는 높이가 80 정도 되는 공간을 한 줄로 잡고요. 거기서 글자를 가운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요 한 줄의 높이가 80픽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단 더 커질 거예요. 커졌죠? 자, 요거를 이제 한 줄로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볼드, 이탈릭, 기울인 꼴, 글자 크기 50에 라이네이트 100, 그리고 궁서체. 이거를 한 번에 다 표기하는 거예요. 볼드하고 이탈릭은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볼드하고 이탈릭은 필요 없는 거는 생략해도 돼요. 라이네이트도 슬래시를 달고 표시하는데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돼요. 하지만 일괄 속성을 쓸 때는 크기와 패밀리는 생략을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표시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보고서 같은 거 작업해 보신 분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좀 이쁜 글꼴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파워포인트 보고서 같은 거에서 이 글꼴을 쓴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요거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내가 PPT로 보고서를 만들어. 이거를 학교 가져가서 발표하려고 해. 그래서 학교 컴퓨터에서 PPT를 USB에 담아갔더니 글꼴이 이상해져. 왜냐면은 내가 인터넷에서 글꼴을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깔면은 학교 컴퓨터에도 그 글꼴을 깔아야 돼요. 안 그러면 PPT 똑같이 안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야. 환경이 똑같아야 똑같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글꼴을 내 컴퓨터에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HTML에서 이 글꼴을 사용해서 이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만든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도 이 글꼴을 설치하고 있어야 돼, 자기 컴퓨터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글꼴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글꼴이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글꼴들 중에 유료 글꼴이 굉장히 많아요. 유료 글꼴 함부로 썼다가 3천만 원씩 벌금 때려 맞는 회사들 진짜 많거든요. 글꼴이 제일 많아요. 자, CSS에서 폰트 패밀리 속성으로 지정한 글꼴이 접속자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고르게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웹폰트라는 기술이 등장을 해요. 폰트 파일을 온라인에 올려두고
접속자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봤자 어차피 저작권 민감한 거는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이나 뭐 그런 그 사이트들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글꼴들을 웹폰트로 만들어서 지네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퍼다 쓰세요라고. 대표적인 게 구글 웹폰트예요. 자, 폰트.google.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사용법 잘 보세요. 이 페이지는 요 구글 폰트 사이트는요, 제 경험상 접속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뜯어 고치나 봐요, 얘네가. 접속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메뉴 잘 보고 그때그때 그냥 통밥으로 사용법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뭐 체계화가 안 되더라고. 자, 여기서 글꼴을 내가 쓰고자 하는 글꼴을 찾습니다. 자, 노토산스 코리안이라는 글꼴이 요즘 많이 쓰이는 글꼴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글꼴들 많아요. 글꼴들 종류 굉장히 많으니까 필요한 것들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글꼴에 대해서 미리 보기 나오고요. 자, 얘는 굵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까지 모든 종류의 굵기를 단계별로 지원을 해요. 자, 이렇게 쓰고 싶은 글꼴을 선택을 하면 왼쪽 하단에 겟 폰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get embedded code라는 버튼이 여기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코드가 생겨요. 자, 이 코드를 HTML 파일의 헤드 안에 복사해서 넣으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래요. 자, 보면은 이제 얘를 접목함으로 인해서 글꼴 이름이 노토산스 KR이라는 글꼴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취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글꼴들을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자, 2번 예제예요. 자,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노토산스 KR이라는 글꼴을 검색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를 더 골랐어요. 자, 여기서 큐트라고 검색해서 큐트 폰트라는 것도 검색을 했습니다. 얘도 겟 폰트. 자, 그럼 여기 장바구니에 2개 담겼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get embedded 코드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 코드 복사해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 패밀리에서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럼 이걸 내 HTML 코드에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제시한 코드 갖다 넣고요. 컨테이너 안에 구글1, 구글2, 구글3입니다. 자, 구글1은 노토산스 KR 글꼴 적용했고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여기서는 글꼴을 그런 식으로 3개를 갖고 왔어요. 노토산스 KR, 큐트 폰트, 블랙 앤 화이트 픽처.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요게 노토산스 KR, 이게
큐트 폰트. 마지막에 있는 게 블랙 앤 화이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폰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 있는 폰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접속자 컴퓨터에 글꼴이 없어도 모두가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쁜 형태의 글꼴을 보여주려면은 이걸 포토샵에서 이미지로 그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웹폰트라는 기술이 나오고 나서 포토샵 없이도 글꼴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된 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글자를 적었는데요. 윈도우 메모장이에요. 파워포인트에서 할까? 자, 여기서 글자를 적었는데 여기에 글꼴 모양을 바꿔볼게요. 글자들이 전부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는 알파벳을 계속 치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요. 어떤 글꼴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대입해 놓은 글꼴들이 있어요. 이걸 아이콘 폰트라고 해요. 이게 지금 보는 거는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그 웹싱즈라고 하는 글꼴인데 뭐 이거는 사실 글꼴 별로 안 이쁘고요. 디자이너들이 되게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뭐 같아요, 저거?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는 아이콘 같아. 의미는 다들 알아. 페이스북이잖아.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저 중에서 페이스북에서 쓰고 있는 공식 로고는 뭘까요? 저 오른쪽에서. 하나도 없을걸? 자, 요런 아이콘. 이런 거. 이런 거. 카카오톡인지 우리가 뻔히 알죠? 그러니까 일부 디자이너들 중에 뭐 자기가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콘들을 다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제정신 아닌 거야. 자, 카카오 공식 카카오 크롭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페이지가 왜 아무것도 없냐? 얘네 왜 저 페이지가 다 날라갔지? 아, 여기 있다. 자, 뭐 요런 버튼들. 앱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디자이너 앱마다 좀 자기들만의 개성을 넣고 싶어서
버튼들 일부러 좀 다르게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얘네 회사에서 다 규격화 해놓은 거예요. 맘대로 바꾸면 안 돼 이거. 어디 감히 남의 회사 로고를 맘대로 바꾸고 고수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고수 들어가면 욕먹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원래 이런 거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 디자이너들이 지들 맘대로 바꾼다고. 큰일 나거든 이거. 얘네가 괜히 할 짓이 없어서 자기네 로고 규격을 이렇게 다 안내를 하겠어? 이대로만 써주세요라는 거야. 자기네 규격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비상구라고 이해할 수 있으려나? 이게 비상구야. 그냥 무조건 뛰라는 거야. 뭐 이건 엑시트 있으니까 좀 알아보겠다. 되게 다양해요. 그쵸? 흔히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알고 있죠.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픽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표준화된 그래픽이에요. 아이콘이 아니야. 사실 이거 자기들 맘대로 그리는 디자이너들은 되게 몰상식한 사람들이야. 국제 표준 규약이에요. 이런 거 안 돼. 픽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표준이 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누구나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었던 그런 픽토그램이나 그 밖의 아이콘들을 글꼴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글꼴을 웹폰트처럼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사이트예요. 이런 아이콘들을 이제 글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내 페이지에 적용을 해놓고 이걸 딱 클릭하면은 HTML 태그 클래스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짠 나옵니다. 이 개념이에요. 자, 폰트 어썸 같은 경우에 버전 4까지는 무료였는데 5, 6부터는 부분 유료화가 됐어요. CSS 소스 파일이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은 온라인에 있는 소스 코드를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소스 코드를 내 HTML에 삽입해서 끌어다 쓰는 게 가능해요. 그걸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제 CDN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래서 CSS나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우리 자바에서 라이브러리 쓸 때는 그래들 같은 걸로 내 컴퓨터에 다운받게 했었죠. 근데 CSS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그냥 온라인상에 주소 걸어버립니다. 그럼 웹브라우저가 실행하면서 알아서 이 파일을 참조를 해요. 자, 이 코드를 긁어서 여러분들 HTML 헤드 안에다 갖다 걸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아이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올 아이콘을 채택하면 안 되고 프리 버전만 채택해야 돼요. 돈 안 냈으니까. 그럼 이제 요만큼의 아이콘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뷰 뭐 더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내 HTML에 적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폰트 어썸에서 헤드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몇 개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CSS 클래스를 2개 이상 접목할 땐 띄어쓰기로 가면 된다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폰트 어썸 사이트에서 복사한 게 이렇습니다. 스타일 잠깐 빼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평면의 아이콘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CSS로 표현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확대 축소를 하거나 색깔 적용이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진 아이콘이었다면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자글자글하게 깨져요. 이미지는 사이즈 바꾸면 깨져 보여요. 왜 영화 같은 데서 화면 확대하면 자글자글해 보이는 거 있죠?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얘네한테 CSS를 거는 거죠. 일단 컨테이너 안에 있는 글자 크기 40으로 늘려라. 커지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접목을 한 다음에 색깔을 준 거죠. 하나씩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더 넣어줘요. 그러면 각각 다른 색깔을 띌 수 있겠죠. 장점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색깔을 다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색깔이 단색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고요. 혹시 옛날 아이폰 디자인 기억하세요? 약간 입체감 있게 볼록한 거? 옛날 디자인은 그렇게 볼록한 디자인이었는데 아이폰 4 때부터 지금처럼 약간 판판해 보이는 디자인 트렌드가 유행하기 시작을 그걸 플랫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은 거의 한 3, 4년 주기로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플랫 디자인으로 바뀐 이후로부터 아이콘들은 보통 이렇게 판판하게 들어가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페이스북 공식 로고는 밑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아까 거 옆으로 뚫려 있었어요.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입니다. 이걸로 글꼴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아이콘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실습하시면 돼요.